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KF-5 등 노후 전투기 대체 소요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향후 KF-X의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 2-3으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KF-X의 개발 업체 및 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가이가 주도하며 약 225개의 국내 업체들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와 그 외에도 15개 대학교들이 참여한다. 외국의 연구소나 업체로는 IAEA, TPDI, 유럽의 유로파이터 유한회사, 미국의 로키드 마틴, 부품 공급사는 미국의 텍스스파즈, 해리스 코퍼레이션, 영국의 악슬리, 캐나다의 하우데부텍 등이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1차적으로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추가 도입이 있을 수도 있다. KF-X의 상당수는 단자형이 도입되지만 일부는 기종전환 훈련을 위해 복자형 기종으로 도입된다. 2018년 말에 공개된 기본 설계 최종 형상 기준으로 무게나 추력비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체급을 비교하자면 F-16 등의 소형 전투기보다는 크고 FA-18EF, F-4, F-15, F-22 등의 대형 전투기보다는 작은 라팔, 유로파이터 타입 등 FA-18C와 비슷한 체급을 갖춘 중형 전투기이다. 2000년 11월 3일 KT-1 훈련기 출하 시 2001년 3월 20일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KF-X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당시 통칭은 KF-2015. 엄밀하게 따지자면 공식적으로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작성되었던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국산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언급되지만 이는 극히 기초적인 언급에 불과했다. 바로 뒤이어 2001년 8월 20일 김동신 전 국방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께 실전 배치를 목표로 2003년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으며 노무현 정부 중 국방과학연구소 가지속적으로 국산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자감에 따라 2002년 11월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 신규 소유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개념 연구 수행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 추정 작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전투기 설계 기술 연구를 추진하여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고 기더는 보람의 사업 국내 개발 추진 전략 연구를 통해 국제 공동 개발과 국책 사업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보람의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요 비용 대비 산업 파급 효과가 4에서 5조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현 개발 계획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직구매 대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화되었다. 그렇게 무산되는 듯하던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09년 3월 6일 한인이 전투기 공동 개발 의향서를 체결하고 2009년 10월 건국대학교에서 보람의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기술성 및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구 개발이 직구매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다시 탄력을 받게 된다. 이후 2010년 1월 21일 제6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탐색개발 착수가 승인되었으며 4월 6일에는 제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탐색개발은 정부주도 사업으로 체계개발은 업체주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람의 사업 추진기본 전략이 승인되었다. 뒤이어 7월 15일 한인이 전투기 공동개발협정서가 체결되었고 12월 23일 탐색개발기본계획서가 승인되었다. 그리고 2011년 6월 13일에 탐색개발 실행계획서가 승인되면서 KF-X 탐색개발이 시작되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탐색개발 과정에서 윙테일 형상과 카나드 윙 형상이 도출되었다.
체계 요구도 검토 회의를 통해 세 차례의 반복 설계가 수행되었고 탐색 개발 종료 시점에서는 C103과 C103이 되었다. 엔진은 추력만 8,000 lbf 이상으로 F404, M88, F414, EJ200 엔진이 후보로 언급되었다. 3차 FX 사업으로 결정될 협력 업체를 염두에 두고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록히드 마틴, 보잉4의 F-35, F-15SE 전투기가 선정될 경우 윙테일 형상을, 유로파이터 유한회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선정될 경우 카나드윈 형상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 기던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건국대학교의 타당성 연구는 실제 실험 평가 없이 전문가 설문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졌고 설문자들도 이해 당사자들이었으며 소요기술의 87%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가 더 이상 획득할 기술이 없다는 뜻으로 기술 파급 효과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KEFX 사업의 성공 가능성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국방예산에서는 체계 개발에 필요한 예산 299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45억 원의 예산만이 반영되었다. 2013년 1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보람의 체계 개발 사업 계획 타당성 재검토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군 요구 성능 미충족, 전력과 시기 지연 비용의 불확실성, 해외 기술 협력 업체 미선정, 국제 공동 개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체계 개발 진입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향후 체계 개발 진입을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선결 과제 확인이 필요하며 직구매 방안은 이미 구축한 인프라를 매몰 비용화하고 단절 이후 재구축 시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최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게 타당성 재검토로 흔들리던 와중 카이에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과거 C102 설계안에서 검토되었던 C102 단발 형상과 유사한 KFX2라는 설계안을 제안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커지게 된다. C501은 FA50 활용 설계안으로 29,000 lbf 이상급 단발 엔진을 채용했는데 무장 탑재량 16,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46,000파운드로 C103보다 작은 전투기였다. 본래 T-50과 유사한 한 개의 수직 유익을 가진 전투기였지만 옵션으로 V형 수직 유익이 제한되었고 엔진은 F100PW229, F110G229, F110G231을 후보로 두고 있었다. 카이에서는 이러한 단발 설계안이 미국의 F-35보다 작기 때문에 해외 수출 시장에서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요건을 최소화한다는 이 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나 ADD 측에서는 C103, 203 형상만이 공군 요구 성능에 충족된다는 입장을 보수했다. 공군은 C501도 독자 개발 형상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2013년 11월에 3차 FX 사업에서 F-35가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 남게 되면서 카나드윈 형상인 C103이 탈락하고 2014년 7월 18일 제29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핵심 쟁점이던 엔진 형태를 쌍발로 결정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수정하면서 단발 설계안이었던 C501은 폐기되고 C103 설계안이 채택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C103 설계안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12월 29일 방위사업 등에서 체계 개발 사업을 담당할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카이는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것을 밝혔고 대한항공도 에어버스와 함께 경쟁에 동참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했다. 본래 켈은 보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KECX 사업에 집중한다는 명목으로 보잉이 불참이면서 무산되었다. 카이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은 D-50 고등훈련기 등의 여러 국산 기체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국내 제1의 완성기 업체로서의 강점을 갖추고 있었고 결국 큰 이변 없이 2015년 3월 31일에 카이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년 12월 28일 카이와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체계 개발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KF-X 2023년부터 전력화 가능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단 KF-X 개발진이나 군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경험이 모자란 한국에서 개발하는 전투기라 10년도 짧은 기간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서 3년을 더 단축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가는 일이기에 그냥 국방위원회에서 저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순조롭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아무리 시제기가 2019년에 나온다 해도 각종 시험 등을 4년 만에 끝내야 하는 건데 예정대로 2020년 정도에 나온다면 시험 기간은 더 줄어든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나 러시아도 시제기의 초도 비행 후 5에서 8년 정도는 시험 기간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란 걸 생각하면 너무 짧은 게 사실이다. 여기에 국산 명품 무기라고 자랑했던 물건들 중 상당수가 개발이 순탄해서 일찍 전력화되었다가 그 시험기간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배치 후 꽤나 고생을 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런 무기들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를 3년이나 앞당긴다는 것은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다. 2019년 2월 14일 본격적인 시제기 조립을 위해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했으며 향후 2021년 4월에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초에 카이에서 최신 홍보 영상으로 KF-X 및 차기 군단급 무인기 영상이 공개되었다. 참고로 아직 제식 명칭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KF-70이라는 명칭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F-70이라는 명칭이 가능성이 있는 게 1999년 10월에 공군 50주년 기념으로 당시 훈련기 명칭으로 명명된 것이 T-50 골든 이글이다. 게다가 2013년 캐리 홍보 영상에는 이미 KF-70이라는 제식명이 나온 적이 있다. 2019년 9월 26일 방위사업청에서 상세 설계 검토 과정이 끝나 시제기 제작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6월 5일 카이는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F410 사지200K 엔진 15개를 인도받았다. 이는 테스트용 기체에 장착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7월 카이 사보에 조립 중인 KF-X 시제기의 동체가 공개되었다. KF-X는 같은 F410 사지200 엔진을 사용하는 FA-18이 F보다 작고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보다 일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덕분에 추력 대중량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수준이고 삼중 디지털 FBW, 렉스,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회 능력, 오버듬과 기동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F-35에 적용된 비선형 동적 모델력 변환 제어기법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양산형 항공기로서는 F-3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자동 지형 추적, 자동 경로 항법, 자동 회복, 자동 지상 충돌 회피 등의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